그러니까 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사주를 얼마나 매입하는가. 버핏의 논리가 뭐냐면 나는 0.5%로 돈을 빌려서 15%, 17%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다. 약간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버핏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산업이 잘 되는 거랑 좋은 주식을 잘 고르는 건 다르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죠. 그리고 내일은 투자왕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김단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2년 연속 그 워렌 버핏 그 주주총회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럼 또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또 이 굿즈 선물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부부의 길을 잔뜩 담아서. 네, 이 티셔츠가 그냥 짧게만 설명드리면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4인자를 이름을 써놓은 티셔츠고요. 이제 워렌 버핏, 찰리 멍거, 그다음에 이제 아지트 자인이나 그레가 벨은 상대적으로 유명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티셔츠가 그 주주총회 전날에 그 박람회장 같은 데서 이제 팔거든요. 근데 오픈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티셔츠들 대부분 그 박람회 시작하고 1시간 내로 다 사라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금방 팔리는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이거 열기 전에 이미 2시간 전부터 와서 줄 서서 오픈런 해서 다 티셔츠를 샀습니다. 이 눈매가 너무 아까워하는 듯한. 아니요, 아닙니다.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너무 생각하지도 못한. 뭔가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와 뭔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아마 머니톡도 더 잘 되고 또 보시는 분들도 또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그 뭐 주총 한 8시간 한다면서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일들,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갔는지 주요한 것들. 네, 이제 아마 이제 뭐 주요한 질문들은 오히려 더 뒤에 해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인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오전 8시 반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오전 8시 반에 이제 시작하는데 보통 그 전부터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오픈런을 해야 좋은 자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조금 늦게 이게 7시부터인가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7시쯤 아마 도착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이 체육관이 아마 사진으로도 제가 보여드릴 것 같은데 하키 혹은 농구 같은 거 할 수 있는 되게 큰 체육관이 있어요. 그 체육관 안에 이제 몇만 명이 다 들어가서 빼곡하게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으면은 한 30분 있다가 워렌 버핏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막 다 기립박수를 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순간이 좀 감정적으로 뭐랄까 좀 뭉클해지는 순간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 업계의 이제 최고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워렌 버핏을 뭐 조금 먼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고, 그러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오전에 한 3-4시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있고, 나머지 또 점심시간 이후에 또 한 3-4시간 정도를 이제 질의응답 혹은 이제 원래는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주주들한테 보고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주주들한테 이제 이번 연간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분기 실적까지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워렌 버핏이 그런 거 보고하고 난 다음에 약간 주식 강의, 투자 강의 같은 걸 짧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 좀 워렌 버핏의 시장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읽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Q&A를 이제 무한으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Q&A는 크게는 2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워렌 버핏의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니까 그 주주들이 하는 질문이야. 네. 그래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BNSF라고 뭐 철도 회사가 있는데, 그 철도 회사가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 탈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선 관련된 뭐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 가이코가 보험회사인데 그 보험회사의 어떤 경쟁 체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이제 한 파트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보다는 더 관심이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워렌 버핏을 만나러 온 거니까 투자에 대한 질문들.
혹은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나머지 또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둘이 합치면 이제 거의 200살에 가까운 나이가 되는 그런 대단해요. 노인분들께서 이제 투자와 인생에 대한 그런 답변을 좀 주시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 매년 화제가 되는 거죠. 아마 올해도 좀 화제가 됐던 것 같고 아마 뒤에 아마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와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계속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대. 침체 이런 것들. 그래서 주식 우리는 많이 팔았어. 그리고 별로 투자할 만한 데가 안 보여. 이 얘기. 현금을 들고 있어. 그래서 이걸 단기 국채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5%씩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요 부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듣는 쪽에서는? 일단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사주를 얼마나 매입하는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면 이제 어떤 신호냐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저평가됐다. 버핏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 현금 갖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지 않겠습니까?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혹은 이제 별로 안 사. 그러면 회사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그거를 이제 일단은 이제 그거를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하고 그 지표가 옛날 과거부터 해가지고 좀 보면 잘 맞기는 해요. 그래서 버핏이 이제 조금밖에 안 샀다라고 하면 21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거든요. 버핏 자사주를. 그러면 이제 조금은 고평가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 같은 거고 뭐 그런 이제 지표들을 활용을 하는데 사실 자사주만 놓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고 조금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보기에는 그냥 지금의 시장이 그렇게 과열되지도 그렇게 걱정되지도 않는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현금을 얼마나 쌓아 놓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 돈으로 약 130가 미국 돈으로 130 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60조 원, 50조 원 요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그 버크셔가 쌓아놓고 있긴 한데 이 금액이 아주 많이 늘진 않았어요. 조금 는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매도한 거 다 합치면 매도자인 게 맞긴 한데 사실 이번에 제가 봤던 그런 지표들 자사주 매입한 거나 현금을 얼마나 쌓아 놓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버핏이 그냥 양극단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네, 거네요. 사실은 그 버핏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히려 물론 이제 행동만 봤을 때도 그냥 저는 이제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들을 들었을 때도 버핏은 그래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최근 3년 중에서는 가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느꼈던 거는 2021년에 버핏이 가장 부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버핏이 이제 어떤 산업이 발전하는지는 잘 알 수 있어도 승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라는 뭐 그런 식의 짧은 강의도 했었는데 그런 좀 시장 과열에 대한 좀 우려 섞인 얘기들을 되게 버핏이 돌려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은 그런 우려까지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언론이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톤보다는 저는 조금 더 버핏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주식을 많이 팔아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좀 팩트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팔아서 현금을 보유한 건 맞는데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정도가. 그래서 저는 이제 버핏은 조금 더 현재 시장을 그냥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로 올해 미국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어떤 이 걱정, 이것을 이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 뒷부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침체에 대한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단골 메뉴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버핏의 답변이 사실 저도 이제 주식을 많이 다녀오다 보니까 이제 버핏이 어떻게 답변할지가 예상이 되고 사실은 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또 답변을 하는데 약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버핏이 보통 어떻게 답을 하냐면 침체 같은 것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상당히 저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침체가 그렇게 막 나쁘게 가진 않을 거야. 이런 톤으로 항상 생각보다 좀 다독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을 다독이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매크로에 대해서 자기는 그거를 그렇게 예측하진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뉴스들 보면 TSMC는 뭐 미중 관련 혹은 미국과 맞습니다. 대만 관련 그 불안감, 리스크 때문에 그냥 팔았다.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있겠네.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하나 이해가 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투자. 맞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네네. 그거 궁금해요. 안 그래도 딱 정확하게 질문이 나왔고요. 이제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취미, 약간 심심하면 취미로 이제 항상 그런 세계의 여러 나라 주식들을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 주식들을 좀 보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 위주로 자기가 이제 많이 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좀 우연히 이제 일본의 5개 종합상사 주식들의 기본적인 지표들과 이런 것들을 봤더니 자기가 보기에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버핏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환 리스크도 없애려고 버크셔가 어떻게 일본 주식을 매수를 했냐면 엔화를 빌렸어요. 아예. 돈을 빌린 것도 엔화야. 그러니까 달러를 환전해서 엔화로 한 게 아니라 돈을 그냥 엔화로 빌려버렸고요. 엔화를 빌려서 일본 주식을 투자를 한 거죠. 0.5% 금리를 빌렸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일본이야 워낙 그 금리 싼 곳이니까. 맞습니다. 일본 금리가 워낙 싸니까 사실 미국 돈으로 빌렸으면 더 금리가 높았을 텐데 애초에 이제 그런 걸 하지도 않고 환전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엔화를 0.5% 금리로 빌리니까 버크셔 같은 회사는 사실 뭐 당연히 낮은 금리를 빌릴 수 있는 거고 0.5% 금리를 빌려서 이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에 이제 어닝스 일드라고 해서 그 퍼러의 역수, 그러니까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그냥 얼마나 나느냐 그걸 이제 영업이익률, 어닝스 일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닝스 일드가 뭐 15% 이 정도 되거든요. 그 회사가 일본 종합상사들이. 네. 그러니까 버핏의 논리가 뭐냐면 나는 0.5%로 돈을 빌려서 15%, 17%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한 거다.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딜이 어딨냐. 말 되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도 가장 좀 튼튼한 기업들, 다방면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고, 이제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한 달 정도 전에 일본을 직접 다녀와서 이제 그 회사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로 버핏에 투자하는 수익권이에요. 뭐 한 30%인가? 이 정도 형제 수익이 난 상태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거의 없는 투자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환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차익이라든가 이거는 약간 조지 소로스의 어떤 공격적 투자 스타일이고 그렇죠. 워렌 버핏 스타일로 봐서는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막이 있군요. 네, 애초에 엔화를 빌려서 뭐 환 리스크도 아예 없는 투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버핏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그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하고 또 주주 친화적인 뭐 자사주 매입 발표 뭐 이런 것들 발표하면서 주가 요새 일학겜이라고 또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해가지고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요즘에 쭉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데 이게 참 그만큼 이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의 그 방향성, 이 리딩이라고 해야 되나? 리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일종의 네, 정말 공식적인 리딩. 네. 예. 그렇죠. 뭐 모든 주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TSMC도 뭐 버핏이 물론 뭐 지금 팔았지만 샀다고 했을 때 주가 많이 올랐고, 그렇죠, 많이 올랐죠. 뭐 파라마운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버핏이 이제 산다고만 하면 주가가 뭐 많이 오르는 게 기본적인 어떤 뭐 진리라면 진리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번에 버핏이 TSMC를 매도하고 미국의 그 대형 은행들 뭐 지분을 많이 샀다 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요? 뭐 일단 TSMC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사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TSMC를 매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버핏이 이제 TSMC 칭찬을 일단 좀 했고요. 그러니까 버핏이 항상 화법이 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이제 함부로 하기는 싫으니까 매도한 칭찬. 주식이지만 칭찬을 일단 해주고 아 너무나 좋은 매니지먼트가 있고 뭐 이 회사 하는 비즈니스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을 한 이유는 대만 때문이다. 위치 때 아예 정확하게 지정학적. 네, 위치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혔고 이제 자기는 미국과 중국이 좀 같이 잘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서로가 너무 좋을 텐데라고 하면서 이제 뒷말을 좀 흐렸는데 이제 뒷말을 흐렸다는 거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미중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도 그냥 개인적인 의문이 있는 부분은 근데 이 미중 관계라는 게 버핏이 TSMC를 매수했던 이제 작년 말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안 좋았고 지금도 그냥 안 좋은 상태인데 그 한 분기 뭐 사이에 버핏의 생각은 도대체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오히려 미중 관계 관련된 거 진전은 그러니까 급변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작년 중순에 뭐 낸시 펠로시가 뭐 대만에 오느니 뭐 서로 뭐 훈련을 뭐 해상 훈련을 하느니 그러면서 조금 더 안 좋았었는데 왜 굳이 갑자기 작년 한 분기 사이에 이렇게 샀다 팔았을까? 그것도 이제 엄청난 금액을 샀다 팔았거든요. 몇 조 거의 한 8조, 9조 이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지정학적인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찰리 먼거가 좀 코멘트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찰리 먼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나 봐요. 왜냐면은 버핏은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찰리 먼거가 하나의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버핏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먼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아 그리고 캐피탈 원도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은행들 이제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원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죠. 네, 그건 사실 더 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원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자산 규모로 따지면 한 12 정도 되는 은행을 더 샀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생각이냐면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 이게 캐피탈원 관련된 질문은 참고로 주주총회 때는 없었던 게 그게 이제 공시가 그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 주주총회에서는 몰랐구나. 캐피탈원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질문은 없었고 다만 이제 은행 위기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걸 주주총회에서 나온 얘기랑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이제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로 시작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시작됐던 이제 은행 위기들을 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은행들이 다 작은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은행이라고 하는. 네네. 미국엔 이제 은행이 이제 몇천 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은행들이 주로 다 문제가 되고 사실 캐피털 원만 해도 이제 그 대충 이제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조차.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국 10위권 은행이고 10위권 은행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망하게 두지는 않을 것 같다. 정부가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10위권까지는 그 정부가 망하게 두지는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저는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캐피탈 원에 대해서 버핏이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버핏은 뭐 골드만삭스도 뭐 샀었고 은행주에 대해서는 뭐 금융 관련된 주식이나 은행 주식에 대해서는 버핏만큼 뭐 매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야 뭐 귀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캐피탈 원 자체의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그 캐피탈 원이 위기에 빠지더라도 정부가 구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우리가 은행의 어떤 위기, 금융 위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 섹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았다는 거. 그렇죠. 오히려 뭐 주가 많이 또 떨어졌으니까 은행주들이 다 안 좋았었거든요, 사실. 뭐 그 아시다시피 안 좋았었고 그때 오히려 좀 매력적인 가격이네 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긴 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은행주를 매도했다, 처분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어쨌건 뭐 나오는 거는 뭐 주가가 뭐 7% 급등을 하고 있네 뭐 그런 뉴스들은 계속 나왔는데 하여튼
워렌 버핏의 투자 지나고 보면은 항상 무릎을 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석유회사 옥시덴탈도 뭐 옥시덴탈도 왜 저런 굴뚝 우리 뭐죠? 소위 그 망해가는 산업에다 투자했을까?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유가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7, 8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는 맞으니까. 그리고 또 뭐 에너지도 원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에너지도 엄청 많이 해요. 그 자회사에 에너지 쪽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석들도 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애플도 뭐 애플 이번에 더 샀잖아요. 그렇죠. 애플을 심지어 더 샀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애플 버핏이 산 다음에 도대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애플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핏이 돈을 번 순수한 수익으로만 따지면 애플이 1등이에요. 물론 그래요? 돈이 제일 많을 때 산 거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플 투자도 뭐 여전히 뭐 다들 뭐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고 여전히 뭐 순항한다고 봐야죠.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로빈훗 그 네. 어플 언급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맞아요. 트레이딩 네. 투자 이걸 되게 걱정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특별히 주식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나요? 이번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톤을 말씀드린 게 그 정말 과열이 됐을 때는 그런 질문들도 나왔고 그런 과열에 대한 되게 우려 섞인 얘기들도 했어요. 그래서 산업이 잘 되는 거랑 좋은 주식을 그 잘 고르는 건 다르다. 이렇게 뭐랄까 투자자들을 좀 진정시키는 이야기들을 2021년도에는 분명히 했었는데 2023년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대부분 이야기들이 질문들이 뭔가 걱정이 된다. 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버핏이 오히려 약간 진정시키는 느낌?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톤이 뭐랄까 2021년에 과열된 시장과는 좀 다른 톤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뉴스로 듣는 올해 되게 경기 침체 올 거고 안 좋아 불안해서 나도 미리 팔았어. 이거는 일단 가서 직접 확인하신 결과로는 아닌 걸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중립 위치. 네, 중립인 것 같아요. 중립인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직접 가서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 가면 좋은 게 어쨌든 강제로 다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톤을 그 뉘앙스를 이게 사람이 참 사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렇죠. 뭐 앉아서 직접 또 들어보는 게 그런 뉘앙스를 느끼기는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들은 걸로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 있는 그냥 워렌 버핏도 힘들어하는 올해, 워렌 버핏도 포기한 올해 주식시장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아닌 걸로. 네네 일단,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